5주차 다문화 가족 상담 이해와 기법 3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주교재 다문화 상담 이론과 실제 8장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본 차시의 수업 목표는 효과적인 가족 상담을 위한 상담자 태도와 다문화 가족 상담의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민족과 인종에 따른 시간관, 관계 영역, 활동 영역, 그리고 인간 특성 영역을 이해함으로써 다문화 가족의 상담 프로그램을 구원 실행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가족 상담을 위한 상담자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상담자는 인간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가치, 편향, 전제 등을 문화적으로 인식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문화적으로 다른 내담자의 세계관과 내담자가 가족의 정의, 역할, 기능을 어떻게 보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을 최대화하고 문화적 억압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개입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서구적 사고는 자연을 정복하고 통제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상담자들은 조작과 통제를 통해 내담자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환경을 통제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적극적 개입을 강조합니다. 우리 교재 263쪽 표 8-1에서 보듯이 다른 소수 민족은 인간을 자연과 조화로운 존재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구 문화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해결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반면에 아시아 문화는 간접적으로 문제를 조절하거나 다루는 것을 선호합니다. 예를 들면 백인 가족은 텔레비전을 지나치게 많이 보는 자녀에게 텔레비전 끄고 공부해라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반면에 아시아계 부모는 그 프로는 재미없겠는걸? 네 친구 조는 지금 숙제하고 있겠는데? 아니면은 아버지가 좋아하는 프로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식으로 갈등을 회피함으로써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주에 대한 통제와 조작을 통해 자연을 지배하라고 하는 미국의 가치가 반영된 가족 상담은 IP의 문제가 핵심 문제이며 IP의 행동 변화에 목표를 두고 IP의 행동 변화를 위해 가족 각자가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IP라고 하는 것은 Important Person의 이니셜을 딴 것으로서 가족 상담에서 중요한 문제를 갖고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반면에 가족 체계 상담 이론은 가족의 역동을 기술하고 설명하며 통제하려고 합니다. 상담자는 가족 체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구조적 연합과 의사소통 유형으로 이해하고 문제, 즉 역동의 역기능적 측면을 규정하며 조작과 통제, 즉 치료 개입을 통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가족 체계적 접근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족과 인종에 따른 시간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주류 집단과 소수 민족은 시간을 대하는 관점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류민은 미래에 지배당하고 있으며 시간을 연, 월, 일시, 분, 초로 나누어 시간을 매우 강박적으로 대합니다.
시간은 돈이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시간을 역동적이고 흐르는 과정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고정되고 정적인 범주에 속하는 일상용품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반면에 다양한 인종적, 민족적 소수 집단은 과거, 현재, 미래 중 어디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약간씩의 인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주류민들의 시간과는 좀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과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현재 지향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아시아계 미국인과 히스패닉계 미국인은 과거와 현재 중심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시아 사회에서는 나이를 지혜와 존경의 의미로 보고 조상 숭배를 하는 등 과거를 가치롭게 여겨왔습니다. 이는 미국 문화에서 청년을 노인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틴계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 중심적이라면 아메리카 원주민과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미래보다는 현재를 더 중요시합니다. 현재 중심의 소수 집단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이고 추상적인 목표보다는 즉시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상담자가 이런 시간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모르면 상담 진행 과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관계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프로테스탄트의 직업 윤리가 널리 퍼져 있다는 점에서 성취 지향 사회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윤리의 기초는 다음과 같은 개인주의적 색채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개인은 작동의 심리 사회적 단위이다. 둘째, 개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을 진다. 셋째, 독립과 자율이 높이 평가되고 보상받는다. 넷째, 개인은 내면적으로 지시받고 통제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미국의 많은 소수 집단은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인종적, 민족적 소수 집단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직계적이라기보다는 확대 가족적 성향이 강한 반계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혈연 관계의 친척과 친구들을 포함하는 강한 친족 간 유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전통적인 아프리카의 문화 또한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집단 정체성은 인종차별주의와 차별 대우를 함께 겪으면서 생겨난 어떤 민족의식에 의해 강화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흑인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꼭 아버지 같은 존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친아버지가 없어도 친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소수 집단 사람들은 개인 치료 이상으로 가족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데 가족 치료가 소수 집단에게 적대적이거나 치명적으로 해로울 수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의 정서 영역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과 개인주의를 강하게 강조하는 가족치료 접근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소수 집단 가족에게 유익하도록
방계성을 최대화시킬 것인가에 주의를 기울여야만이 상담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활동 영역, 미국 주류민의 활동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주류 문화의 가치와 신념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활동 지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자연을 지배하고 통제해야 한다. 우리는 항상 상황에 관한 일을 하여야 한다. 우리는 삶에 대해 실용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상담과 치료에서도 내담자가 자신의 삶과 환경을 지배하고 통제하기를 기대하며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고 또한 편견과 게으름에 맞서 싸우기를 바라고 기대한다는 겁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의 활동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과 라틴계 사람들은 존재가 되어가는 양식을 선호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의 자기결정과 불간섭이 바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존재의 영적인 수준을 중요시하는데 이는 자기절제, 평정, 우주와의 조화를 추구하며 내적 충만의 성취와 우주에서의 자기 위치에 대한 절대적인 평온함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겁니다. 각자 스스로가 나름대로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누구도 타인을 간섭하거나 가치를 부여할 힘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주민들의 삶의 가치와 철학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들을 금욕적이고 냉담하며 수동적이고 비경쟁적이거나 비활동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치료를 할 때에 상담자가 적극적인 조작을 하려 드는 것은 아메리카 원주민의 존재가 되어 가기에서 무간섭과 충돌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라틴의 히스패닉교회 활동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라틴의 히스패닉계 문화도 지금 여기 또는 존재가 되어가기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처럼 히스패닉도 인간은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므로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원래 가치 있고 중요하게 태어났으며 내면의 마음과 영혼은 육체보다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또한 그들은 지금의 생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자신의 몫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패배주의는 있을지언정 삶에서의 사건은 불가피한 것으로 봅니다. 철학적으로 볼 때 사람이 삶에서 무엇을 가지거나 어떤 직업을 가졌냐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위는 존재하면서 소유하는 것이므로 모든 사람은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위라는 것이 바로 성취하고 얻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얻는 것이라기보다는 바로 그 존재하는 그 자체, 존재하면서 바로 그 지위는 소유된다는 그러한 철학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히스패닉계의 사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신념 체계는 성공의 기준으로 물질적인 성취를 무시하기 때문에 중산층 유럽계 미국인 사회에서는 매우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활동 지향적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가치를 성취를 통해 정하지만 존재 지향적 가족은
소속이 어딨냐에 따라 가치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인간 특성 영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요층의 유럽계 미국인은 인간의 특성을 중립적으로 봅니다. 조건화, 가족 내 양육, 사회화 등의 환경적 영향이 개인의 특성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봅니다. 즉, 사람은 원래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 환경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몇몇 소수 집단은 이러한 백인과 유사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나 가족 구조와 역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적, 양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계 미국인과 아메리카계 원주민은 인간의 타고난 선한 특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치료적인 요인은 가족 안에 있으며 상담이나 심리치료와 같은 외부의 도움을 구하는 행동은 이들의 철학에 위배되며 별로 생산적이지 않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신념이고 핵심일 수 있다는 겁니다. 라틴계 사람들은 인간 특성이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다는 혼합된 입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존엄성과 존중의 개념은 인간이 긍정적인 특성을 지니고 태어났다는 신념을 기초로 합니다. 일부 히스패닉계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선한 심성을 달라고 초월적인 존재에게 오랜 시간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아이의 악함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교육자나 정신건강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인간에 대한 혼합된 개념을 가지고 있으나 대체로 중립적으로 봅니다. 물론 백인 또한 인간의 발달에 환경적 요소가 크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백인들의 생각과 아프리카 미국인들의 생각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 환경적 요소가 인간 발달에 크게 작용한다고 한 것은 인종차별주의와 같은 외적인 요소들이 개인의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신념과 백인들의 생각은 일치합니다. 정서적 문제와 반사회적 행동은 심리적 요소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 체제와 같은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아프리카 미국인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3강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